자, 일단 출제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6월 모평은 전반적인 수준이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 5개 어떤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수능 대비 난이도가 하락됐다는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EBS 연계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는지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이 가운데 어떤 문제가 고난도 문제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모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실제 수능에서는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살펴보는 시간 해석 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수능 대비 풀어본 친구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번 육모 생각보다는 지문의 내용이라던가 문제 구성 자체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런 문항도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좀 이따 다뤄보게 될 고난도 문제 역시 아주 머리를 쌓아맬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비연계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이라고 하는 게 70%의 EBS 교재 연결하는데 간접, 직접 모두 포함한 퍼센트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직접 연계, 즉 공부했었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리딩 같은 경우에는 7문제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연계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육모에서는 전반적인 비연계 지문의 어떤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문이 선택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가원이 좀 배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기조는 아마 9월달 모의평가와 12월달에 보는 본편이라 할 수 있는 수능에서도 이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월달은 약간 여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살짝 수그러든 시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께서 가을과 겨울 지나면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더 심해지겠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평가원은 육모보다는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과연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낮았을까요? 많은 언론과 저조차도 지문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험을 그 당시에서 봤었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던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예상에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예상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 강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문의 수준이 어떠하다라고 보통 평을 남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만약에 쉬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선뜻 자기가 지문에 대해서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성적이 나왔을 때 선생님과 강사분들이 쉽게 출제됐습니다라고 했음에 불구하고 실제 성적을 이렇게 까보면은 정작 그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에게는 생각보다 어려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분석처럼 문제가 쉽게 느껴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거는 실제 점수가 나오고 성적이 나왔을 때 확실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한테도 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쉬웠을까? 아주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일단 작년 수능도를 보시면요. 1등급 비율이 7.43%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7에서 8% 정도가 적당한 등급이라고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2등급 같은 경우에 16.25%, 3등급은 21.88%를 보였어요. 그래서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을 보시면은 45% 정도 가량이 나옵니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친구가 실제로 수시에서 유의미하다 할 수 있는 3등급의 점수를 영어를 통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육모의 경우에 정확하게 1년 전이 되겠죠. 비교해보면 1등급은 비슷합니다. 2등급과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보다 육모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까지 분포를 보시면은 38%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 이후에 3등급까지 어떤 누적 비율이 40%를 넘으면은 어느 정도 평이하다고 평가를 하고요. 40%가 넘지 않으면은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는 기조가 있는데요. 작년도 육모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웠습니다. 실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지만, 재작년 어려웠지만 어쨌든지 간에 육모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이 아니죠. 실제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수험생을 차지하는 고3 재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유추할 수 있느냐? 우리가 5월 달에 4월 학평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쵸? 학교에 와서. 그때 보면 아시겠지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모든 비율이요. 전년도보다 다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육모와 학평을 직접 비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평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끼리만 보기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학평 퍼센트를 보면 제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작년 4월 학평과 비교했어도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큰 건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2015 개정교육과 동시되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과 어떤 활동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학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어떤 수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학습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문제는 중상위권부터 상위권까지 학생, 물론 중위권도 하위권도 포함 가능해요. 최상위권이 아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게 수치로 좀 증명이 됩니다. 무려 2등급이 11%대고요. 3등급이 16%대예요. 그리고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을 보면은 34.4% 정도로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학생들의 어떤 일반적인 영어 수준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조가 육모 때도 이렇게 유지가 될 건지는 성적표가 나와야지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예상을 해봤는데 4월 학평보다는 분명히 6월 모평이 조금은 퍼센티지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4월 학평, 즉 5월 달에 봤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개학을 해서 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의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마스크를 쓰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육모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개학을 한 지 한 2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마스크 쓰는 것들도 적응이 됐고요. 또 그동안 약간 공부량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공부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4월 학평보다는 6월 모평이 좀 더 많은 성적 상승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 육모랑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재수생도 들어오고 하면은 분명히 학평보다는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을 보면은 작년 육모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육모와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랑 비슷하니까 우리 성적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육모는 어렵게 출제가 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올해 육모는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평이했던 시험의 퍼센티지와 어려웠던 시험의 퍼센티지가 비슷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학력이라고 하는 게 좀 다운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2015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학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입이라고 하는 게 뭐 재수능 들어오긴 하지만 같은 고3끼리 대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제일 크긴 해요. 전체적인 고3 재학생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랑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뒤에 들어오는 재수생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량이 좀 풍부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다른 교과, 국어라던가 수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큰 대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6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EBS 직접 연결 보도록 할게요. 직접 연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영어는 한 문항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문항이 나왔어요.
거의 뭐 70%에 육박하는 비율로 영어 독해가 연계가 많이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풀어본 친구는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영어에 들어있는 지문의 수준은 굉장히 아주 평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어 독해에 있었던 지문의 수준은요, 영어보다는 확실히 수준이 높고요. 소재라던가 어떤 문장의 난이도, 어떤 구문이라고 하죠. 그 수준이 훨씬 더 높고요. 평가원에서 좋아할 만한 소재와 어떤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어보다는 영어 독해에서 많이 아마 연계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영어 독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쏠렸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뭐 7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셋, 넷, 아니면 둘, 다섯, 많으면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심하게 쏠림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7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의 어떤 연계 체감 지수는 낮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대다수의 학교에서 수업을 보통 하면은 지금은 영어 독해를 다루지 많이 안 하나요. 왜냐하면은 개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수업은요, 수능 특강 영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독해를 가지고 진행하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영어 독해를 봤던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하던가 아니면은 제 학생이 아닌 재수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영어 독해를 받겠죠. 그래서 영어 독해가 6문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친구들은 제 학생 중에서는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연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가 연계가 됐어요. 영독 6문제와 수특 1문제. 더군다나 수특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있는 테스트에서 1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영독 초반부보다는 역시 중후반부 뒤쪽에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정말로 EBS 연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계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신유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문제 어떤 분포도도요, 뭐 별 이상이 없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를 잠깐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특히 중위권 아래 친구들 어려워하는 어법과 어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평가원에서 출제했었던 그 어떤 어법 어휘 문제보다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as,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as는 솔직히 밑줄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s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에 가까워요. 특히 as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와 전치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as가 정답으로 제시됐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자, 본동사, 즉 긴 주어 구문에서의 본동사냐 분사냐 문제 출제됐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죠. 과거 분사 역시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출제됐던 품목이고요. 접속사 that 역시 많이 나왔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5번의 밑줄 후 선행사는 피플이었잖아요. 아니 고3 6평에서 후에 밑줄을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도 평가원에서는 어법 문제를 여러분들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를 좀 낮추자라는 의미에서 쳤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솔직히 고3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후에 밑줄 친 거는 조금 약간 에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어법 문제 굉장히 난이도 낮았습니다. 자,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풀어보긴 하겠지만 제시된 어휘를 보세요.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어휘는 없습니다. 충분히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빈칸 4문제 출제됐습니다. 똑같이 연계 2개와 비연계 2개가 됐는데 비연계 독해보다는 연계 독해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근데 사실상 이 연계가 영어 독해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한테는 연계로 느껴지지 않았겠죠. 거의 비연계 4문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없어요. 굳이 어려웠던 문제를 꼽자면은 밑줄 어구. 밑줄 어구도 여태까지 나왔던 밑줄 어구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대신에 이제 밑줄 어구 자체가 조금 어렵고 앞부분에 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 생각이 들고요. 빈칸 31번과 34번 문제,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한 5문제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전에 평가원에 출제했었던 문제들 킬러 문항끼리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융모를 통해서 과연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 예측을 해야겠죠. 첫 번째, 지문의 난이도는 아마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어 지문 읽다 보면은 다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EBS 퀴즈 몇 개 있긴 합니다.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냈었던 육모, 구모, 수능을 봤을 때 읽고 나서 한글 해석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갔던 지문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의 지문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읽었을 때 내용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될 만한 수준의 지문이 출제될 것 같고요. EBS 연계 교재 중심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수능 출제 기조가 EBS 연계 좀 타입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수험생의 어떤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이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할 거고요. 쉽게. 그리고 EBS 연계를 지금 7문제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 낮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위권 아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 위주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EBS 연계 교재 공부라고 하는 건요, 뒤에 있는 해석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문을 읽어보시고요, 문장과 내용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을 보건대 수특 영어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연계될 것 같고요. 수특 영독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문제 정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완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수완이 아마 3에서 4문제 정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위권 친구들, 1등급과 2등급 노린 친구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요, 연계교재 플러스 비연계까지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 아시다시피 수시 전략 과목입니다. 국영수 탐 중에서 유일하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특히 재수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충분히 노력하시면요, 3등급 이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어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질 않을 거예요. 한 6월달 수준, 이 육모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해 주시고 학습량 유지해 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렸었던 등급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모 분석 여기서 마칠 거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육모에서 혹시 실수하거나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는요,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은 구모와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스마트 상근쌤이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